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문송룡입니다. 저는 오늘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로우 리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술식은 다양하지만 실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선택해서 하는 임상인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저의 작은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플란트의 오소 인테그레이션의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 브레네막은 예지성 있는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항상 임플란트 전체가 본에 둘러싸여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둘러싸여져 있는 본은 최소한 1mm 이상에서 1.5mm까지는 라테랄 측에 본이 존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치가 흡수되는 양상을 보면은 버칼 쪽의 흡수가 팔라탈이나 링귤보다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리치의 센터가 팔라탈이나 링귤 사이드로 이동을 하는 양상으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호리존탈한 본 디피션 리치에서 할 수 있는 술식들은 다양한데요. 이러한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을 통한 GBR이나 혹은 블럭본 그래프트, 오늘 알로제닉 본 블락 그래프트를 한다거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리치 스플릿을 통해서 이 라테랄 측의 부족한 골 양을 회복하는 술식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술식을 선택하는 디시전 크라이테리아를 여러 저자들이, 임상가들이 제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은, 리치가 10mm 이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8에서 10mm에서는 저희들이 부가적인 술식이 꼭 필요치 않은 걸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GBR이나 혹은 다양한 본을 오그멘테이션한 술식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2mm에서 한 8mm의 리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4에서 6mm를 이 리치 스플릿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리치의 위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치가 2에서 6mm, 10mm까지 되더라도 이런 이 모래시계 같이 이 미들 서드가 좁아진 경우에는 이런 리치 스플릿을 쓰기가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미온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본메로우에서부터 이 라테랄 코텍스를 분리함으로써 중간에 갭을 만들어내고, 그 갭에 임플란트를 넣게 돼서 대부분의 이 만들어진 갭을 채우는 것은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은 이 이식제를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술식으로 처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의 목적을 보면은 셀프 스페이스 메이킹 디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펙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 그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홀 디펙을 불리한 이식에 불리한 골 재생에 불리한 원홀 디펙을 포홀 디펙트로 변환을 시키겠다라는 게 큰 리치 스플릿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은 이제 맥실라와 맨디블을 구별할 때 일라스티시티가 좀 높은 맥실라가 유리한 걸로 되어 있고, 이 맨디블의 인일라스틱 본 때문에 이 컴플릿 프랙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치 스플릿 프로시저를 할 때 외과적 고려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본의 덴시티, 일라스티시티가 관여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힐링에 필요한 블러드 서플라이는 알비올라 본과 페리스탈 바스큘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운드 힐링 측면에서는 리치 스플릿 프로시저를 한 이후의 힐링은 세컨더리 인텐션, 안쪽에서부터 뼈가 차오르는 형태의 힐링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클로라는 사람은 피조를 이용해서 힌지 어시스트 리치 스플릿에 대해서 2010년에 발표를 했고, 인디케이션을 얘기할 때 2mm 이상의 본 시크니스를 가지고 있고
10mm 이상의 버티컬 본 헤이스를 가지고 있고 CT 이상에서 컨케이브한 프로파일이 없으면은 충분히 피조를 이용해서 이러한 리치 스플릿을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싱글 사이트와 멀티플 사이트를 구별을 했고 3mm 이상의 이 리치 위드스를 갖는 경우에 싱글 사이트 경우 약 3.3mm 정도의 본 게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멀티플 임플란트 사이트에서는 좀 더 많은 본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약 4mm 이상의 본 게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이 리치 스플릿을 할 때 이 라테랄 측에 이제 이 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할 수 있고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했을 때도 그 예후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진에서 보듯이 실제 이제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GBR을 시행을 하고 이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식을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저희가 구사할 때는 다양한 이제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이 스플릿 킷들을 출시를 하였고 대부분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지탈로 분리를 해야 하는 이런 피조 혹은 디스크 형태의 기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지탈 스플릿을 하게 되고 이를 이제 벌릴 수 있는 이런 치질 형태의 오스테오톰을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한 이후에 이 치질이나 이런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벌리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오스테오톰이 출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웨지 쉐입의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좀 더 벌리는 데 유리한 기구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스템에서 출시한 이런 키트에는 오스테오톰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런 소 형태의 디스크를 이용해서 스플릿을 하고 공간을 벌리는 데는 이런 드릴 형태를 이용해서 벌리는 그런 방법으로 스플릿을 진행하게 됩니다. 덴티움 킷도 나와 있고 네오바이텍에서도 키트를 출시했고 덴티스, 오성, 덴탈 스튜디오, 서지덴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기구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행했던 환자의 케이스를 몇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한 6mm 전후가 되는 리치의 위드스를 갖는 환자에서 싱글 사이트에 대해서 스플릿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플랩을 열고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하지 않고 벌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싱글 사이트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버티컬 오스테오토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리치를 벌리고 임플란트를 시멀테니어스하게 식립을 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GBR을 해주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힐링 이후에 세컨 서저리 시에 크레스트 쪽에 힐링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세컨 서저리를 완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좀 더 일레스티시티가 확보된 상악골에서 위드스가 많지 않은 이런 리치에서 멀티플한 치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사지탈하게 스플릿을 피에조 서저리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치질 오스테오톰 형태를 이용해서 리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사이트를 드릴 이용해서 프랩을 하고 3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후에 이 셀프 스페이스 메이킹 디펙트 혹은 이제 미들 갭이 만들어진 곳에는 이 식재를 추가적으로 채워넣을 수 있고 라테랄 측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하는 GBR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5에서 6개월 정도의 힐링 피어리드를 갖고 세컨 서저리 당시의 사진을 보면 포리지탈 위드스에 이렇게 잘 형성된 뼈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컨 서저리 이후에 보초를 완료했고요. 네, 다음은 완전 무취학 환자에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한 환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을 열고 리치의 위드스가 상당히 얇은 환자에서 스플릿을 진행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라테랄 측에 이런 컴플릿 프랙처가 일어난 부분들도 발생을 하였지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GBR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반대측에 대해서는 좀 더 위드스가 조금 더 많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테랄 측에 조금은 더 많은 양의 본을 남길 수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이런 웨지 쉐입의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리치를 벌렸고 이후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행했고 이후에 보철까지 완료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에서 이 리치 스플릿을 활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우를 위해서는 좋은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맞는 거고 좋은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활용하는 것은 탑다운 혹은 프로선틱 드리븐 임플란트 컨셉에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스템에서는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런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 환자는 과거에 좀 오래된 환자인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임플란트를 가상으로 식립하고 가이드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수술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랩을 열고 이미 이제 임플란트의 위치는 이 컴퓨터상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플랩을 열었지만은 라테랄 측에 이제 뭐 디센스 디펙이나 페네트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GBR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환자에서는 이런 리치 스플릿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 리치 스플릿을 동반해서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하고 세컨 서저리 시에 잘 치유된 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리치 스플릿과 가이드 서저리를 같이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가이드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저희들이 플랩을 열고 실제 이제 임플란트를 가이드들을 식립하게 되면 라테랄 측에 이제 디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치 스플릿을 통해서 그러한 이 디펙을 해결하고자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치 스플릿을 하고 다시 가이드를 장착한 후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시행했고 이런 컨케이브한 프로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피칼에 이 페네트레이션 디펙이 발생을 했으나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GBR을 시행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CT상에서 라테랄 측에 이제 오그멘테이션 된 스플릿된 본과 오그멘테이션 된 머티리얼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하악의 이제 아주 얇은 리치에서 스플릿을 진행한 환자가 되겠고요. 실제 이제 CT에서 보면은 채 이제 2mm가 안 되는 환자에서 스플릿을 진행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가이드를 만들었고 실제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리치가 상당히 얇은 환자이기 때문에 스플릿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스플릿을 진행을 하였고 스플릿 오스테오토미를 피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오스테오톰을 가지고
치질 오스테오톰으로 이제 라테랄 측으로 버칼 본을 벌리는 형태로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진행을 하였고요. 실제 보시면 라테랄 측에 남아있는 뼈가 상당히 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과 추가적으로 라테랄 측에 GBR을 시행을 하고 해서 2개의 임플란트를 신입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CT 상에서도 이제 벌어진 본과 이식된 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은 뭐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를 만들 때 어쨌든 이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서 오스테오토미를 잘하는 것이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어떤 가이드도 제공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스플릿을 할 수 있는 가이드도 같이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플랩을 많이 열지 않고 혹은 또 오스테오토미를 정확하게 시행해서 저희가 원치 않는 그런 프랙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쨌든 이제 스플릿을 한 이후에 힐링 피어리드는 한 5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후를 봤을 때 스플릿 테크닉을 했을 때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라테랄 측의 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실제 이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할 때 우리가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멀테니어스하게 임플란트를 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unfavorable 본 프랙처가 일어나면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없어서 임플란트 동시 식립을 못하는 경우 혹은 이제 이런 unfavorable 본 프랙처가 크레스탈 쪽에 일어나면서 추후에 이제 그런 쪽에 본 리조션이 일어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치 스플릿과 GBR을 비교를 하게 되면 어쨌든 리치 스플릿은 시멀테니어스하게 임플란트를 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다는 거고 미들 갭을 만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블락본 그래프트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GBR은 이제 상대적으로 본이 많지 않은 경우에 힐링 피어리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가고를 썼을 때 어떤 세컨더리 본에 세컨더리 사이트에 모빌리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블락본과 리치 스플릿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블락본은 세컨더리 페이션트 모빌리티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싱글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는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뼈가 이제 스플릿을 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분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은 리치 스플릿 테크닉은 2에서 8mm 위드스를 갖는 디피션트 리치에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고 4에서 6mm 리치가 아이디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은 미들 갭을 만드는 미들 갭을 만든다는 것은 골 재생에 불리한 원월 디팩을 골 재생에 유리한 포월 디팩으로 변환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 미들 갭은 임플란트가 채울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간은 바이오 머티리얼, 자가골이 됐건 어떤 합성골 이식제가 됐건 동종골이 됐건 바이오 머티리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리치 스플릿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본의 개인은 약 5mm까지 가능한 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이런 리치 스플릿 테크닉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